봅시다. 자, 이번에는 액체 얘기를 볼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액체,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고체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액체에 대해서 배우지만 대부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물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올 거야. 가장 대표적인 액체이고, 그다음에 물이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가지는 이제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물이 수소결합을 한다는 거야. 이게 왜 특징이 되냐 하면 수소결합은 강한 인력이에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힘적인 측면에서 보면 표면 장력이라는 게 크게 나타나. 그 다음에 응고할 때, 얼음 될 때죠.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비열이 커요. 그 다음에 출입열이라는 게 있어. 기화열, 액화열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런 걸 출입열이라고 하는데 이 출입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볼 거는 요 표면 장력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표면 장력 얘기를 보면, 자, 표면 장력은 일단 표면 장력은 첫 번째로 표면 장력이 뭔지를 알아야겠지요. 표면 장력은 말 그대로 표면에서 작용하는 장력이야. 장력이 뭐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근데 잡아당기는 힘이 결국 인력이잖아. 근데 물은 수소기업에서 인력이 크다며.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지, 그지? 근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표면에서 작용하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표면에서 작용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냐? 자, 이렇게, 자, 그릇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다면, 요 표면에 여기에 물 분자가 있을 거고, 요 중심에 여기 내부에도 이렇게 물 분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요 중심에 이 액체의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물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긴 얘가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고 얘가 잡아당기는 인력, 얘가 잡아당기는 다 같은 물 분자들인데 인력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어때? 힘의 평형을 이루겠지. 그죠? 사방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요 표면에 있는 애는 자, 요렇게 어디에서 좌우에서 옆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을 받아. 이거는 힘의 평형을 이룰 거야. 근데 요 내부에서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밖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없네.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힘의 평형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해 보면 내부에 있는 그지?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지만 요렇게 어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힘의 평형이 일어나질 않아요. 특히 어느 쪽 바깥쪽하고 안쪽 사이에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위아래로 얘기할 게 아니야.
바깥쪽과 안쪽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힘을 어디로 받는 거야? 내부로 안쪽으로 잡아당겨진 힘을 받는 거지. 그지? 힘의 평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부라고 합시다. 내부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가 표면인데, 그치? 표면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요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일부가 요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졌어. 그러면 좀 전에는 요만큼이 표면적이었는데 이제 요만큼이 표면적이 되는 거지.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렇게 이제 표면적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요렇게 표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표면 장력은 결과적으로 표면에서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힘이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로 1번. 자, 같은 부피가 있을 때 요렇게, 자, 뭉쳐져 있는 거랑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방울방울 흩어져 있을 때 누가 표면적이 더 크겠니? 이렇게 뭉쳐 있을 때하고 흩어져 있을 때 뭉쳐 있는 게 표면적이 더 크다는 거야. 아니,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뭉쳐 있으려고 한다고. 어떤 모양으로? 최대한 구의 형태로 모여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우리가 어떤 그릇에 담아 놓으면 여기에서 물은 항상, 물뿐만 아니지 모든 액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뭐를 이뤄?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왜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볼록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요 꼭대기에 있는 분자가 있고, 물 분자, 옆에 물 분자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요 주변으로부터 요렇게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을 텐데, 이게 어때? 평형이 아니지. 그지? 평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겠지. 그래서 볼록하게 있지 못하고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거야. 반대로 물을 그릇에 넣었더니 물이 이렇게 오목하게 있어. 그러면 여기도 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있을 텐데, 얘 또 주변에 있는 물 분자한테 잡아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평형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합력이 위로 작용해서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액체는, 물뿐만 아니라 액체들은 우리가 어떤 용기에, 그릇에 따라 놨을 때 얘가 볼록하거나 오목한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수평을 이루는 거야. 됐어요? 응. 그래서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물에다가 우리가 얇은 바늘을 하나 올려놓으면은 바늘이 물 위에 떠.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바늘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을 거야. 근데 바늘은 철로 돼 있잖아. 그지? 이거는 바늘의 단면을 본 거야. 맞지? 근데 원래 밀도는, 철이 물보다 크지 않겠어? 원래 가라앉아야 정상이지. 근데 안 가라앉아. 왜 안 가라앉니?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서, 그지? 얘가
요렇게 밀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 표면이 요렇게 눌린다고.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있는데 얘네 이렇게 인력이 작용을 해서 얘네 힘의 평형이 어디로 작용해? 합력이 위로 작용하겠지. 그게 중력과 같아져서 이 바늘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질 않아. 물론 이 바늘이 굉장히 큰 바늘을 갖고 하면 가라앉아. 얇은 바늘을 갖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 번째, 우리가 컵에다가 그치? 물을 따르잖아. 물을 조금 따라가지고 그치? 살짝 만약에 살짝 따르면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올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컵 밑에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은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쏟아져야 돼. 근데 안 쏟아진다고. 왜 안 쏟아지냐? 그치? 요 부분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이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또 인력이 있겠지. 내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얘네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물을 더 따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더 이렇게 어떻게 돼? 물이 더 많아지면서 더 무거워지니까 그때는 쏟아지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이 표면 장력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비교하는 걸로 나와. 누가 더 표면 장력이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걸로 나오는데, 자, 요 얘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요 얘기를 하나 봐야 돼. 우리가 보통 유리판 같은 걸 갖고 많이 실험을 하는데, 유리판에 자 액체를 한 방울,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표면적이 이제 같은 부피에서 가장 표면적이 작은 게 구의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있으려고 한다고. 그치?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구의 형태로 있진 않지 실제로는. 그치?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치? 중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 유리를 구성하는 요 분자들이 얘를 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이게 작용한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그럼 또 얘네 물이 또 그럼 바닥에 쫙 하고 납작하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 여기 물 분자들인데 물 분자들끼리 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물 분자가 완벽한 구형을 이루지도 않지만 완벽하게 확 납작해지지도 않아. 약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져서 요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때 요 높이 h가 있어요. 그치? 자, 요 h가 클수록 뭐가 표면 장력이 큰 거야. 왜? 분자사의 힘이 큰 거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걸 보면 자,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 유리판이에요. 유리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번엔 처음에는 물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같은 물이야. 근데 20도씨의 물하고 60도씨의 물 그 다음에 물하고 비눗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자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물은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에탄올은 요렇게 돼요.
20도씨의 물을 갖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데 60도씨의 물을 갖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데 비눗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높이 H가 어떻게 돼? 물이 에탄올보다 더 높죠. 그 얘기는 뭐야? 얘네 사이의 표면 장력이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물질마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H 높이가 20도씨일 때하고 60도씨일 때 비교하면 20도씨일 때가 더 높아요. 따라서 표면 장력은 누가? 같은 물질인데 온도가 뭐 할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뭐 한다? 표면 장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됐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표면 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물과 비눗물 했을 때 H가 마찬가지로 물과 비눗물에서 물에서 더 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표면 장력이 물이 비눗물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런 거냐? 비눗물이라는 게 뭐야? 비누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잖아. 그때 그 비누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비누는 뭐를?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세수하거나 이럴 때, 그지? 그 뭐야,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뭐 비누칠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비누가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비눗물이 딱 떨어져서 얘네들이 뭉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싹 퍼지는 게 보일 거야. 왜냐면 얘네가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비눗물 주변에 있는 물들의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 애들이 퍼져나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 내용들 좀 깊게 배우면서 뭐 비눗방울 원리라든지 뭐 빨래 원리라든지 이런 걸 다 배웠어도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요렇게 비교하는 거 정도. 알겠지? 계면활성제라는 게 비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세제들 있지. 뭐 퐁퐁, 트리오 아니면 세탁세제 이게 다 계면활성제야. 샴푸 이런 거 다. 다 이제 요런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모세관 현상이에요. 요거 보는 거야. 자,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는 물을 포함한 액체들이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그치? 가느다란 관을 따라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요. 그치? 자, 근데 모세관 현상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모세관 현상이야. 이게 높이가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모세관 현상은 왜 생기냐 하면은 그치? 표면 장력하고 그 다음에 자 응집력, 부착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응집력, 부착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이게 무슨 표면 장력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였고, 그 응집력, 부착력은 이건 뭐냐? 그치?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유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 A와 A가 서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겠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애를 볼 거야. 가운데를 A가 A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집력이라고. 반대로 요 유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부착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응집력은 같은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을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을 부착력이라고 해요. 요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서로 같은 B끼리 잡아당기는 응집력과 유리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있을 거야. 그때 만약에 뭐가 응집력이 더 크면 요 A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끌려갈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요 B에서처럼 부착력이 더 크다. 그럼 요 B는 요렇게 유리 쪽으로 끌려갈 거야. 이해됐어요? 요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냥 봅시다. 구체적인 예시를. 여기서 두 가지 경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물과 유리관, 그 다음에 수은과 유리관.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 잘 안 나와. 얘는 이 문제 나오는 건 얘가 나올 거야. 물과 유리관일 때. 근데 얘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려고 수은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지. 대부분 문제는 다 물과 유리관 얘기로 나와요.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물 분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물 분자들이,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물과 유리관은 요 얘기를 해야지. 얘는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커. 그러니까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보다 유리가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분자 있지. 얘는 유리관에 접촉하지 않은 물 분자야.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관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어디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유리관하고 접촉하고 있겠지만 요 안쪽에 얘네는 유리관하고 닿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분자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유리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 물 분자는 유리가 잡아당기는 부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 쪽으로 끌려갈 거야. 그렇다고 유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유리를 따라 올라가요. 그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물의 표면이 어떻게 돼? 요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물 분자를 얘가 잡아당기고 얘가 잡아당기지. 그럼 이제 합력이 어디로 작용해? 위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요 물 가운데 있는 물 분자가 요렇게 위로 끌려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의 표면 높이는 이만큼 높아진 거야. 그리고 다시 요 물 분자들은 유리 표면에 접촉하고 있는 요 물 분자들은 다시 끌려 유리에 의해서 잡아당겨질 거야. 그 얘네가 또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기니까 합력이 위로 작용해서 얘도 또 끌려 올라가. 그럼 다시 물의 표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유리 접촉하고 있는 애들, 얘네를 끌어올리는 힘이 그게 부착력이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있지. 얘네를 힘의 합력으로 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표면 장력이야. 그래서 표면 장력과 부착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물의 높이가 점점 상승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오목한 모양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가서 요런 모양을 만들게 돼.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문구 읽을 때 여기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해서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맨 마지막에 오목한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고, 수은의 경우는 이건 그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얘는 요렇게 있을 때 이제 얘는 반대로 누가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커요. 그러면 요 표면에 수은이 있을 텐데, 수은 액체니까, 그지? 자, 얘는 응집력이 더 크니까 수은들이 다 안쪽으로 끌려와. 이렇게 끌려와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요렇게 볼록한 모양이 돼. 그럼 얘를 잡아당기는 요 가운데 있는 수은을 잡아당기는 압력이 아래로 작용하겠지. 그 얘가 끌려 내려와서 다시 요렇게 하강하면서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 표면에 여기 유리하고 접촉하고 있는 애들을 또 안쪽으로 끌고 내려와. 그럼 또 이렇게 내려와. 그럼 또 요렇게 볼록한 모양을 만들겠지. 그럼 힘의 작용으로 합력으로 얘를 또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높이가 하강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면 볼록한 모양을 만들게 돼.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다 봐야 되겠어. 그럼 얘 이렇게 올라갈 건데, 끌려서 올라갈 건데, 이 높이 h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가겠니? 얘네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요렇게 올라간 애들이 있고, 여기 물 분자가 있고,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과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의 합력으로 얘가 끌려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더 이상 못 끌어올려. 왜? 얘네들이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분자가 얘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 누구? 요 밑에 있는 물 분자를 다 끌어올려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지면 더 이상 합력이 못 버티면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거워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중력하고 같아질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관을 예? 가늘게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그럼 무게가 줄어드니까. 그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네 지금 이 표면 장력으로 물을 예를 들어서 10g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요렇게 관이 요렇게 두꺼울 때보다 관이 가늘어지면 10g이면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아니 어차피 평균 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평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관의 지름이 작아질수록 올라갈 수 있는 높이 h는 더 높아지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충분하고, 참고로 예시하면 이런 이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예를 들어서 뭐 물관이라든지 식물에서 물관이라든지 거기가 이제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수건도 마찬가지고 뭐 휴지나 종이 같은 거, 그치?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높이 하강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모세관 현상하면 보통 물이 상승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하강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 내가 가까운 데 답이 있더군. 볼펜에 잉크. 잉크가 끈적끈적하지. 응집력이 큰 거야. 플라스틱은 힘이 약해. 플라스틱은 부착력이 작아. 그러니까 잉크하고 그 플라스틱 펜이 응집력이 더 큰 경우야. 여기 수은하고 유리처럼. 그래서 생각해봐. 볼펜 쓸 때 거기 볼펜 그 잉크가 펜 촉 쪽으로 계속 내려가지. 그지?
걔가 거꾸로 올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쏟아지잖아. 그게 요 그 모세관 현상이 아래로 내려가는 요 원리가 이용이 되는 거야. 문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